안녕하세요. 마인즈랩에서 NLP 연구하고 있는 이용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엔진 그리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게 대회 안내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고 대체로 서버 안내 좀 진행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마인즈랩 학습 엔진 사용법 설명드리면서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GPT 학습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는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대회는 AI 모델을 가지고 수필 생성하는 대회이고 여러분들께서 AI GPT가 생성하는 것들을 조금 수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생성해서 수필 작성하시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고 직접 수집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서버를 1월 9일부터 열어드릴 건데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델 학습 진행하시고 16일, 17일 이렇게 본선 대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태스크 설정하는 단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활용하는 이런 이런 단계로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번 대회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학습, 테스트, 활용 이런 부분을 주로 좀 하게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강의 때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의사결정 트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GPT-2 아키텍처 자체를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것은 저희 사내 코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GPT에서 생성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좀 트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련을 해놔서 그 부분에서 혹시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 거기서는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로는 이 부분 데이터 수집과 학습과 테스트 활용을 이번 대회에서 좀 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과물은 이제 본선 때 오시면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 때 저희가 슬랙 운영할 건데 이것도 본선 때 예선 통과하시고 오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마인즈랩에서 제공하는 엔진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대회 자체는 운영 정책상 마인즈랩 엔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진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든 그런 소스 코드들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이제 데이터나 GPU에 의해서 되게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동일한 서버 스펙을 활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버에 저희가 동일한 엔진을 이제 마인즈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엔진을 이렇게 설치해 드릴 텐데 그 엔진을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서버에서는 작업을 하시고 그런 작업하신 내역들을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GPU가 이제 T4 인스턴스라서 사실 엄청 좋은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학습과 인퍼런스가 적절하게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으로 될 것입니다. 접속은 이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해 드릴 학습 엔진 사용법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GPT 엔진 코드, 소스 코드는 사실 추상화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추상화되어 있고 엔진 코드를 가지고서 학습하고 인퍼런스하고 학습 시작하고 중단하고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다른 컨테이너에서 접근해서 그런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공개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으로 접근해서 학습 및 인퍼런스 진행하는 걸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었는데 저희 그 학습 엔진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반 아키텍처는 GPT-2 미디엄 사이즈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사전학습 데이터는 한국어 위키랑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40GB 정도로 학습을 했고요. 토커나이저는 형태소 분리 더하기 워드피스로 이제 토커나이징 되어 있습니다. 예시 결과물은 재작년 2회 때 실제로 참가하셨던 분들께서 생성하신 거를 이렇게 좀 따온 거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 GPT-3를 비롯해서 그런 거대한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사이즈는 작고 그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사실 뭐 성능이라는 게 어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내고 좀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서 좀 최적의 모델 사이즈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T4 사이즈에서는 이 정도가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 개요나 주요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트레이닝 방법부터 해서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 데이터 디렉터리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config 파일을 조정하셔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진행 상황 확인은 생성되는 로그 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텐서보드를 사용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종료할 때는 배시 스톱 오퍼레이션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서보드는 이거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전달될 주소를 가지고서 입력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 로컬 호스트에서 접근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방법은 체크 포인트 경로 확인해서 컨피그 수정한 다음에 인퍼런스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결과는 그 컨피그에서 수정하는 그 값에 따라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한 토큰씩 생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는 콘솔에 출력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랑 좀 데이터 활용하는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수정하는 부분은 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그럼 너무 약간 뭔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피더랑 샘플러라고 하는 이런 코드는 좀 직접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다른 소스 코드 활용하시려면은 활용하셔도 되고요. 서버는 동일한 환경에서 접속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재현 가능하도록 사용한 코드랑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재생성이 가능한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직접 수필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매 생성시마다 입력한 프롬프트랑 그 다음에 생성된 텍스트를 메시지 로거에 요청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막고 이제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학습 시연 엔진 활용하는 것 간단하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소스 코드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터미널에 접속하셔서 CLI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새는 또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되게 마우스 클릭으로나 그런 GUI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학습하고 성능 확인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배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잘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저희가 마인즈랩에서 현업으로 좀 작업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 가시게 되고 인공지능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뭔가 어려우시더라도 팀 내에서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작업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 문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뭐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커맨드 입력해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명령어 같은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코드 스트럭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게 데이터를 모아서 어딘가에다 두고 그거를 이제 GPU 상에 올라가 있는 모델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또 그 모델이든 어쨌든 그런 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이 되게 좀 복잡하고 중요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컨피그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생성되는 모델, 그 다음에 그 서버에 그런 기록이 보관되는 로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아마 보이게 되실 거고 나중에 안내드리는 그런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직접 보시면서 좀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좀 네,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컨트롤러라는 코드가 아까 말씀드린 그 GPT 엔진을 접근해서 학습을 실행하거나 뭐 중단하거나 하는 그러한 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 파일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약간 예시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보시고서 하나하나씩 뭐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엔진 컨트롤러 아까 그 코드를 실행하면서 어떤 인자들이 입력해 주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하는 것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디렉토리에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나 뭐 이거는 실제로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네, 뭐 겁먹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그냥 해보시면 되고 기본값으로 일단 실행하셔도 되고 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는 샘플 디렉토리에 데이터가 이 위키피디아 데이터 일부를 정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둔 상태이고 여기서 모델 이름을 지정해 주면은 모델 디렉토리 하위에 그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 네,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 뭐 네, 나중에 직접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하게는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들이나 바이어스 값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고 배치 사이즈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하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은 그 특정 순간에 특정 시점에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저장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스텝마다 할지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연을 해야 되니까 좀 짧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10. 네. 하고 이렇게 이 파일을 수정하시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스크립트에서 스타트 트레이닝을 실행해 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40GB로 사전학습되어 있는 그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GPU 상에 올리고 GPT-2의 아키텍처를 또 GPU 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을 뉴럴넷을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에 아까 GPT 설명해 주셨던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간단하게는 그 스크립트 상에 체크 스테이터스라는 거를 이제 준비해 놨고 이거 그냥 실행시키시면은 이제 지금 학습하고 있다. 지금 어떤 모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매번 실행을 해주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것 말고 네, 그 로그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부분은 제가 그 전에 학습하던 것들의 좀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학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기록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매번 확인하면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tail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이게 네, 학습이 한 스텝 한 스텝씩 진행되면서 실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된 총 시간과 현재 로스 값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크포인트를 20스텝마다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방금 20스텝이 되면서 이제 체크포인트 모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현재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학습이 거의 안 된 거죠. 네. 지금 40 네, 체크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모델 하위에 아까 네, 이 화면 전환되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아까 학습 시작할 때 모델 이름을 샘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델 디렉토리 하위에 샘플 모델에 이제 체크포인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학습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체크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config 파일을 수정을 해서 이제 제가 딴 데다 열어놔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퍼런스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아까 확인하신 체크포인트 경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포인트로 해서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학습 진행 중이니까 네, 지금 학습 중인 거를 중단을 해주고요. 이건 스탑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학습이 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신 학습 체크 포인트인 8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편의를 위해서 config 파일 수정하고 스크립트 실행하고 조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인퍼링을 하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동안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샘플링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탑키 샘플링 방법과 탑K 샘플링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탑K와 탑P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들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몇 토큰을 총 생성할 것인지를 또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뭐 한 200 토큰 정도 길이만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더 길게 생성하면은 그 뒷부분은 이제 보지 못한 분포이니까 좀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하시면서 실험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생성되는 샘플에서 몇 개의 문장이 있을 것인지랑 그 몇 번의 몇 개의 샘플을 이제 생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네. GPT를 사용하려면은 인퍼런스 하려면 프롬프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이건 스크립트 내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인포 텍스트라는 부분에 이제 프롬프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해 가시면서 일단 실행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 자체를 뭐 좀 다르게 뭐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인터랙티브하게. 어쨌든 지금은 대학생 인공지능 글쓰기 대회라는 거를 맨 처음에 프롬프트로 주고서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GB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거를 지금 위키피디아 데이터, 그 더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한 80스텝 정도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대학생 인공지능 글쓰기 대회라고 해서 생성된 게 이겁니다. 좀 잘 보기가 어려운데 좀 보기 어렵죠. 네, 좀 말이 안 되죠. 네, 지금은 학습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프트로 주어진 이후에 뭐 안내, 개그맨, 보컬, 메디치, 보아지, 이게 아마 그 데이터에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생성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뭐 기대할 수 없는 성능이었고,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 학습은 돌려놓고서 다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텐서보드 사용하는 텐서보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체크 스테이터스나 아니면은 로그 파일을 보면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수치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텐서보드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안내드릴 방법을 통해서 그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어떤 그 URL을 사용해서 웹으로 접근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고, 현재 로스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방금 학습 중단했다가 재개했었고요. 재개한 거고요. 네,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사실 좀 이번 대회에서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만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데이터는 아까 그 학습 시작할 때 컨피규레이션에서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다 이제 입력하시는 경로에다가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다큐멘트, 사실 뭐 이건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시기 나름인데,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GPT가 학습해서 그대로 내뱉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의 어느 문서이고, 네,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다큐멘트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하나의 다큐멘트를 입력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것들을 데이터 하위 디렉토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합을 하셔서 뭐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는 SFTP나 그런 뭐 아마 파이즈란가요? 사용하기 편하신 툴을 사용해서 넣으시고,
그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만 따로 모은 이 데이터 셋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또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스탑 하시고,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 네임을 수정하셔서, 좀 빨랐나요? 네, 스탑하고 수정하고 컨피그레이션을 알맞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한 선택들이 될 수 있을 텐데, GPT가 어쨌든 앞에 프롬프트를 보고 뒤에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분포를 가지고, 아까 예시가 뭐였죠? 뭐였지? 오로나미시 나왔던 그런 예시처럼,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어떤 토큰들이 생성될지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길게 보면은 또 어떤 좀 뭐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나 관찰이 되신다면 이런 거를 그냥 뭐 좀 줄여가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입력할 토큰의 길이를,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뭐 데이터가 100토큰이 넘더라도 100토큰까지만 잘라서 입력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설정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스타트 트레이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건 아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변경하셔서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 그 저희가 제공하는 엔진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더랑 샘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피더라는 거는 그 입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에 입력할지에 대한 건데, 특히 이제 뭐 아까 뭐 전체를 128토큰까지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 그 나머지는 뭐 보지 않고 이제 128토큰까지만 보면서 학습을 할 건데, 데이터가 뭐 전체 사실 데이터 길이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짧은 데이터가 있을 때, 긴 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해서 잘라지게 될 텐데, 짧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코드를 해석하실 수 있는 팀원이 계시다면 코드를 보시고서 어떤 부분들을 좀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수정하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더 덧붙이지 않고 뭐 128토큰까지 볼 수 있지만 뭐 한 20토큰에서 끝나면은 그냥 그대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계속 반복시켜서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가 끝나면은 그 데이터셋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끌어다가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피드할 수 있는지, 모델에다 학습으로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서 제공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샘플러 부분은 이제 샘플링 과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줬을 때, 그 다음에 토큰들에 대해서 어떤 각 토큰에 대한
그 보캐뷸러리에 있는 토큰에 대한 뭐 3만 개면 3만 개, 뭐 5만 개면 5만 개, 그 보캐뷸러리에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90%, 어떤 거는 뭐 5%, 뭐 3%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꼭 90% 가장 높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냥 랜덤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토큰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거고, 뭐 가장 높이 확률이 높다고 나온 것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탑K 방식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전체 분포 중에서 한 80%총 합쳐서 누적 합이 80% 정도 되는 데까지의 토큰들 사이에서는 뭐 랜덤하게 샘플링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이게 그 다음 토큰들이 생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탑K랑 탑P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또 실험해 보시고, 또 새로 구현해 보실 수 있다면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조금 피더는 아니고 그 뭐랄까,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울 수 사실 있는 거는 이게 텐서플로우 1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1을 좀 만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작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네, 좀 본선 전까지 좀 더 편한 텐서플로우 2나 네, 아마 텐서플로우 2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쪽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본선 전에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식을 통해서 학습 진행해 보시고, 아마 또 다른 엔진들을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그 엔진들을 이제 여기에 이 서버에 받으셔서 돌려보시고 좀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학습시키고 있었던 거를 멈추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하고서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체크 포인트가 바뀌었겠죠? 우선은 좀 복잡할까 싶어서 그런데 스탑 오퍼레이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려는 게 이제 모델에 포커스 모델에 아까 그 10데이터만 한 거,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오버피팅이 되었겠죠. 여기서 최신에 해당하는 아이고 모터가 있었네요. 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주고서, 너무 많이 생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적게 하고, 샘플 이번에는 3개 생성해 보고,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이거 하고서는 이제 시연을 마칠 텐데,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한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뭐 지금은 사실 아마 이게 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뭡니까? 그냥 이
11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220 스텝을 돌렸으니까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냥 보이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를 잘 구성해서 또 학습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하이퍼 파라미터들 튜닝하면서 실험해 보면서 좀 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찾으시면서 실습, 대회, 본선 나중에 진행하시게 되실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시연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먼저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텐서플로우 1으로 짜진 코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게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텐서플로우 1보다는 사실 파이토치가 훨씬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논문이나 코드도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이걸 이미그레이션해서 텐서플로우가 아닌 뭐 파이터치로 코드를 제공하시거나 혹은 이 모델 자체를 파이터치에서 로드하기라도 용이하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 사실 그러니까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사실은 좀 파이토치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텐서플로우 2의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진행하겠지만 파이토치로는 아마 구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